안녕하세요. 강세인입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태블로 기초교육 2일차는 데이터 기간 확인 및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서는 데이터의 세부 수준, 즉 레벨 오브 디테일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1일차에서 배웠던 측정값과 차원 중에서 데이터의 세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차원 값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데이터의 기간을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좌측 사이드바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좌측 사이드바 그레이스 라인 밑에 있는 이 변수들은 모두 숫자 유형의 필드로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필드들은 우리가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집게를 통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레이스 라인 위에 있는 차원들은 앞에서 만든 숫자 형식의 한 덩어리를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눈 것이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측정값을 가져오기보다는 차원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의 레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차원값을 모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날짜 유형의 필드인 주문일자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기간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차원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주문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연주물자 기준으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열선반에 연주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date part year 주물자로 되어 있습니다. date part는 날짜를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여기에 날짜 유형을 연도 기준으로 정수로 바꿔줬더니 데이터가 2020부터 2023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데이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연합해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서 분기가 나오는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값이 4개로 유한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데이트 파트, 쿼터, 주물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월까지 펼쳐지게 되고 같은 연도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제는 일자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이 1을 우리가 행선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일부터 마지막 31일까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행선반에 있는 1을 맨 뒤로 열선반에 넣어볼게요. 따라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2020년 1월 1일부터 스크롤 우측 맨 끝으로 가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행성만 넣어보면 각각의 날짜 유형들 기준으로 값이 분리돼서 또는 잘려져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게요. 먼저 열선반에 있는 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플러스 버튼 눌러서 드릴 다운 할 때마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여기도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들마다 계속 분리돼서 별도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을 불연속형이라고 부르는데 불연속형은 연속적이지 않다는 뜻도 되고요. 또한 값에 대한 범위가 유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는 총 분기가 4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월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값만 유한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불연속형은 값에 대한 범위가 유한하고 그리고 표시될 때 분리돼서 잘려져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연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연주물자의 RSM 옵션 그리고 그레이스 라인 기준으로 밑에 있는 연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초록색은 태블로에서 연속형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데이터 범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열선반에 있는 연 주물자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데이트 트렁크, 그
그 다음에 year, 그 다음에 주물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날짜 유형의 필드인 주물자를 데이터 기간 또는 부분을 기준으로 잘라내는데 데이트 트렁크는 데이트 플러스 트렁킷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날짜를 잘라서 여기 있는 날짜 부분 기준으로 말아 올려서 또는 롤업해서 잘라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를 기준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값들이 모두 연도로 롤업, 말아 올려져서 지금과 같이 매출의 합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제는 분기 주문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트 트렁크, 그 다음에 쿼터 주문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억 2,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쿼터를 기준으로 잘라내서 쿼터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값들이 같은 분기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원본 처음인 2020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값이 이어지게 됐고요. 다시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계속 초록색 연속형인데 여기는 데이트 트렁크 먼스 주물자, 즉 2023년 3월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인데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매출의 합계가 2023년 3월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초록색 연속형인 경우에는 데이터 원본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값에 대한 범위가 무한합니다. 즉, 지금과 같이 2023년 12월까지 있지만 그 뒤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출은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는 끊어지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 앞에 있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주,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보시면 다시 일자까지 펼쳐져서 데이터 원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한눈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 기준으로 값을 표현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차원 밑에 세 번째 있는 주물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연도가 먼저 나오는데 열선반에 있는 연주물자의 아래 세모 옵션, 그리고 그레이스 라인 위에 있는 불연속형 월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2년 6월, 2023년 6월까지 모든 매출 합계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연속형 월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monthly 기준으로 끊어지지 않고 무한대로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정한 시즈널한 값이 있는지 또는 패턴을 찾고자 한다면 앞에 있었던 불연속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의 트렌드 또는 추이를 보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초록색 연속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1월부터 12월 사이 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지 살펴보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연속형 월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수량 더블 클릭, 차원에 있는 주물자를 더블 클릭, 그리고 연도가 아니라 아래 셈 옵션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값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불연속형 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값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있는 12월이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축이 0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축의 마우스 오른쪽 축 편집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0부터 시작하는 이 포함 범위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00부터 시작을 해서 축에 대한 범위가 좁혀지니까 조금 더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명확하지 않다면 수량을 레이블에 넣어주시면 레이블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간에 유독 떨어지는 달인 7월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매년 발생하는 패턴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주물자를 드래그해서 색상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이 4개 연도 기준으로 색상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4개의 덩어리로 나눠졌는데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전부 다 1월보다 12월에 수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보다 12월로 가면 갈수록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데 모든 연도에서 7월의 수량이 6월과 8월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휴가 시즌 또는 방학 이런 계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비즈니스에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장마와 같은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로 보면 전체 기간 동안의 월간 판매량을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 잘라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펼친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추이로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선반에 있는 월 주물자의 RSM 옵션, 그리고 이번에는 그레이스 라인 밑에 있는 연속형 월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 연도는 밖으로 제거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속형을 표현한 것은 전체 기간 동안의 월간 기준으로 판매 수량에 대한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금과 같이 월별 판매 수량을 표현해 보는 건데요. 아직 넣지 않은 수량은 밖으로 제거해 볼게요. 수량을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올려주시면 지금과 같이 월 주물자 기준으로 합계 수량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표현 방식은 엑셀과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이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출력해서 보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유는 값들에 대한 비교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숫자가 있는 것이 명확할 것 같은데요. 근데 태블로에서는 이렇게 두면 값들이 많다 보니 보는 사람 기준으로는 어느 곳에 집중해서 봐야 될지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에는 지금과 같이 마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과 같이 세부적인 값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표현하는 방식은 레이블 마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블 마크를 전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최소 최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 그리고 가장 큰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레이블 마크를 라인 끝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라인 처음과 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레이블 마크를 가보면 최소와 최대 그리고 라인 끝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조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없는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필드명은 주요 마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 및 협업을 하기 위해 주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주요 마크란 첫 번째, 마지막, 합계 수량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뽑아내 볼게요. 먼저 if first 0 이게 첫 번째고요. or last 0 or 그리고 sum 수량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썸 수량, or 썸 수량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 네 가지 케이스만 수량의 합계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end로 닫겠습니다. 작성이 끝나신 분들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직 작성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추가적으로 실습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합계 수량을 제거하고요. 주요 마크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모든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편집했을 때 만약에 저처럼 라인 끝을 선택이 되어 있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값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first, last, 그 다음에 윈도우 max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작았던 윈도우 min도 first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가 됐고요. 값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네 가지 주요 마크가 표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월별 합계 수량을 라인 차트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세선을 추가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분석 패널에서 모델에 있는 추세선을 드래그해서 선형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리니어 라인을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추세로 표현하고 싶다면 추세선을 드래그해서 다음 시기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올랐다가 비스듬히 정체되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세부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별 단위로 값을 보고 싶은데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로 현재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 또는 IT 부서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시간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시분초 기준으로도 값을 보고 싶다면 데이터를 그런 방식으로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있다면 우리가 고객들의 인터랙션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블로는 한 덩어리를 여러 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선방과 마크의 값을 올려서 세부적으로 연, 분기, 월, 주, 일 형태로 불연속형과 연속형으로 나눠서 값에 대한 범위를 조정해 봤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태블로 기초교육 2일차는 데이터 기간을 확인한 다음에 불연속형과 연속형 기준으로 추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